예, 구분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면은 정말 재밌게 예, 사업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항상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봐요. 이번에 제가 그 VR 인력 양성 사업을 할 때도 사실 이 인력 양성 사업의 목적은 이제 자격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도 출제를 해야 되고 하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진행을 좀 시켜줬거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뭔가 사업에서 뭐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그 맞춰서 그냥 어떻게 보면 과제를 위한 프로젝트 작업, 그다음에 사업 제안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 여기에만 너무 치중을 하면 이게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막 상처도 많이 받고 제안서가 또 떨어진 뭐 선정도 안 되고 하면은 다시는 그 제안서 뭐 보기도 싫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관점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그런 어떤 사업적으로 뭔가 좀 유연하게 아주 깊이 있게 쭉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예, 우리 강민석 씨하고 이창규님하고 이진영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예, 너무나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런 준비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예, 준비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민석 씨, 그다음 이창규님, 이진영님이 제가 볼 때는 어, 다들 지금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자체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 그 서비스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개념도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개념도를 좀 보여드리면 어,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래도 개념 정리에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줌을 많이 쓰고 이 구루미는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사실 음, 자, 네, 데스크탑 쉐어링을 하고요. 조금 음, 자, 이게 제 화면 보이시죠? 네. 네네. 네, 잘 보입니다. 예,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제가 정리 차원에서 그냥 다이어그램을 제가 아주 예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제 박사 논문에도 쓰고 막 했었는데 이제 그냥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이 뭐 세계 공간 뭐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가 있고요, 그죠? 물리적인 세계가 있고 디지털 세계가 있는 겁니다. 디지털 공간, 물리 공간 이 두 개가 항상 이제 공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전기전자 교육을 할 때 어떤 그런 장비들 이런 것도 일종의 물리 공간의 그런 장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물리 공간의 장비를 디지털 공간과 이제 뭔가 연계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인력상 양성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패션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죠? 셀럽. 예. 상당히 유명한 셀럽이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이제 자기 옷을 팔고 하는 이제 그런 유명한 이제 여자분인데 그분이 VR을 통해서 이제 셀럽을 하고 그다음에 옷을 팔고 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있는 매장,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그 매장에 대응하는 이제 디지털 스페이스를 만드는 작업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뭐 이제 3D 스캐닝 그죠?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라이다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어떤 물리 공간을 복제하는 이제 그런 기술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 기술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는 되게 보편화가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모델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작업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쪽으로 이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이제 예견을 해 보려면 다음 이제 이런 두 개의 어떤 하드웨어 기술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하나는 센서 기술. 이건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런 카메라라든가 뭐 위치 인식기 뭐 그런 자이로 센서, 뭐 GPS, 뭐 립모션, 뭐 키넥트, 뭐 에이저 센서, 그다음에 삼명시소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서 기술이 되겠죠. 뭐 좀 더 뭐 로우 레벨에서는 또 다양한 또 사물 인터넷 뭐 그런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센서 기술들은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목적은 물리 공간의 정보를 디지털 공간으로 수집한다. 단지 그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제스처 인식 쪽으로도 앞으로는 많이 이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과거의 키보드 마우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 입력 장치가 필요하고 지금 그 퀘스트 2나 뭐 VR 장비에서 이제 그런 컨트롤러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추럴 핸드 제스처가 이제 트래킹이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입력 장치 부분은 사실 음, 계속 진화를 할 거고 아마 그거 관련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컨텐츠가 이제 계속 진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두 번째 기술은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인 거죠. 그 디스플레이 기술은 반대로 디지털 공간에 있는 이제 컨텐츠를 물리 공간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그 홀로그램 뭐 홀로렌즈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점점 그 스마트 글라스라는 어떤 키워드로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고 뭐 무게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착용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야 각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실 공간을 바라봤을 때 물리 그 디지털 공간을 오버랩해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분명히 이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엔터테인먼트 뭐또 이제 분명히 이제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몰입형 가상 공간, HMD.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뭐 HMD도 좋아하고 뭐 증강시도 좋아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실제 공간에 그런 디지털 컨텐츠를 보여주는 기술. 그게 이제 뭐 프로젝션 매핑이 있잖아요. 네. 근데 프로젝션 매핑보다는 뭔가 새로운 개념의 어떤 그런 공간을 이제 디지털화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어떤 하드웨어 관점에서 센서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과연 그럼 내가 뭔가 센서를 개발할 거냐? 내가 뭔가 디스플레이 개발 아닙니다. 이거는 뭐 구글이나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그죠? 이런 데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리는 뭐 그냥 갖다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라이브러리를 뭐 개발한다거나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슬라이드. 그러면 이런 어떤 그 하드웨어와 이런 하드웨어 기술에 덧대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그 슬라이드가 여기 빠져 있네.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컨텐츠를 그러면 누가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 그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D 모델링을 통해서 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멋지게 모델을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 캐릭터 모델링 하나 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그, 그 노동력이 투자가 되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이게 자동화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컴퓨터가 컨텐츠를 만드는 리얼타임 컨텐츠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뭔가 교육 콘텐츠에서도 보면 뭔가 교육 콘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건 한계가 있죠. 그게 근데 그 사용자 혹은 교육생의 관심사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그 콘텐츠가 생산이 돼서 최적화된 어떤 그런 환경, 교육 환경을, 가상 환경을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생산하고 인공지능으로 만들고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혹은 빅데이터랑 연계가 되면서 아마 이제 중요해질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술이 그 공간 모델링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모델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3D 모델러로 만드는 모델링이 아니고요. 세만틱 모델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이 그냥 단순히 지오메트리 방식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 그러니까 공간의 기능, 뭔가 공간의 어떤 생명 이런 것들을 그 의미 데이터를 가지고 공간을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최적화된 공간 기반의 그런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서비스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공간 모델링 기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이 그 이제 제스처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사용자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스처가 일단 들어가면 컨트롤러만 하나 하더라도 숙련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신체 기능이 좋고 숙련된 어떤 그런 사용자 이외에는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마우스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가상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많은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상 환경에서 그런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제스처 인식 기술이 분명히 중요해지고 그 제스처를 어 그러니까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맞춰서 컴퓨터가 이제 최적화가 되는 그러려면 이제 컴퓨터가 되게 똑똑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도 분명히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세 가지 기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실시간 컨텐츠 생성 시각화 기술, 두 번째는 공간 모델링 기술, 지능형 공간 모델링 기술, 세 번째가 그런 어떤 지능형 제스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음성 인식이라든가 뭐 감성 인식은 그거는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거는 그냥 똑똑한 천재들 몇 명이 만든 그런 예? 큰 집단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구글 뭐 엔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음성 인식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국내에서 아무리 뭐 그걸 국산한다고 해도 예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런데 돈 쓰는 건 정말 시간 세금 낭비라고 보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음성 인식이라든가 감성 인식 이런 것도 어 뭐 사람의 감성을 인식해서 뭐 인식이 안 될 뿐더러 그 뭐 연령 인식하고 뭐 그런 거는 뭐 표정 인식해가지고 뭐 그런 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진짜 뜬구름 잡는 건데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제스처 실제로 사람들이 뭔가 뭘 하나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인식과
인식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과 실제로 그 눈에서 우리가 이제 UI라고 하잖아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처럼 가상 환경 내에서도 그런 어떤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개념은 다르고 지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컨트롤러로 이렇게 포인팅 해갖고 뭐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게이지 인터랙션을 해서 제가 뭐 몇 초간 쳐다보면은 그 게이지 그죠 윗짓이 이렇게 삥 돌면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 바라보기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아주 초기화 버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능화가 분명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뭔가 강의를 그래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런 뉴미디어 관련된 기술 요소 그다음에 이런 어떤 어떤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